안녕하세요. 1월 7일 금요일 새해 한 주의 마지막 첫 주를 그래도 양봉으로 주가는 내렸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35,000원 HLB가 형성을 했고 어제에는 좀 암울했었죠. 코스닥이 2.9%가 하락을 했고 오늘은 코스닥의 14.86 천스닥에는 도달하지 못했었지만 1.52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코스피는 34.36포인트 1.18% 상승을 해서 2954.89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고객예탁금은 조금 더 늘어난 71조 7,300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신용잔고가 좀 더 늘었습니다. 23조 3,315억 원. 2022년 이민연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 넘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새벽녘에 다우존스는 170포인트 0.47%의 약세, 그리고 나스닥은 전날에는 3%대의 하락을 했었지만 새벽녘에는 19.3 0.13%.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긴축 재정이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시행이 되고 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팬데믹인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가파르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코스피 코스닥이 12월 들어서도 새해 들어서도 이틀 정도만 좀 반짝하고 어제 또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12월에 있어서 미증시는 대단히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15,000원 정도 물론 14,000원대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금융의 시장은 그렇게 불확실한 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HLB 그룹에 있어서는 고점 대비 지나치게 낙폭과대인 셈이 됐고 이제 올해 2022년 대호이해에 여러 인수 합병까지도 해서 이제 1분기부터 현금 창출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HLB의 그런 행보가 이어지리라 이런 생각을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임상 모멘텀도 올해 2022년에는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기업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이제 공매도 또는 일봉상에서의 그러한 기술적인 위치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말에 이제 다음 주 중에 나노코박스에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해결해야 할 그리고 진행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나노코박스는 승인이 반드시 나올 거라 보고 시간의 문제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 이런 부분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지난해 10월부터 재료가 많이 노출되었었고요. 하루 정도만이라도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는 정도만 확인할 뿐입니다. 베트남의 제약사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냈다. 현지 언론 뚜이제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를 접종할 경우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위중증 위험과 사망 위험을 각각 92%, 100% 낮출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윤리위원회 위원 15명 중 11명이 나노코박스 효능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고 그럼 4명 중에서 2명은 추가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찬성을 했고 따라서 13명, 2사람은 투표하지는 않았지 반대는 또 아니다라고 했고요.
서류 제출에는 나노코박스의 품질과 생산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도 포함이 되었으며 서류 제출 후 긴급 사용 승인 등록증 발급에 정해진 기간은 20일 이내. 이 기사가 12월 23일이기 때문에 20일이면 언제인가요? 13일이 되겠죠. 13일이면 다음 주 되겠죠. 그 이전에 좋은 의미가 나와서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또한 윤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나노코박스의 안전성 그리고 면역 원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나노젠의 임상 3상 중간 결과 추가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코박스 2회 접종 후 접종자에게서 42일에서 90일 동안 보호율이 86.7%, 120일이 지난 뒤후에는 조금 낮아지는 78.5%, 180일이 지나면 51.6%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증 진행에 대한 보호는 92%, 사망에 대한 보호는 100%였다. 이에 따라 나노젠은 나노코박스의 접종 6개월 후에 보호 효능이 51.6%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로 봐서는 이번 주 주말을 기해서 다음 주 중에는 유의미한 그러한 내용이 베트남의 호소식이 좀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요. 우선 HLB에 오늘 35,000원이 안착이 됐고, 전일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든 71.87% 43만 주의 거래량. 그러면서 일봉에서 21선 위에서 딱 갖다 놓는 좋은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HLB의 공매도는 66,000주의 공매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역시 어제의 하루에 일봉상에서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양음양으로 오늘은 5일선을 다시 골든크로스로 하면서 이제 바로 위 60일선이 있습니다. 60일선의 현재 가격은 13,650원, 250원 정도 남아서 주말이나 다음 주에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60일선도 돌파할 여지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는 29,580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HLB부터를 장중에 매매를 한번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HLB는 장중을에 49,000주가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에서 33,000주를 팔았습니다. 투신에서 8,300주가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기관투자가는 34,865주를 매도하고, 외국인은 3일째 매도를 멈추고 44,900주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227,000주의 수급이 들어왔네요. 외국인. 그리고 33,000주. 이것은 또 HLB와 같은 수량 정도가 되네요. 31,000주 금융투자 위주로 던졌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요것을 보게 되면 일봉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HLB 제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1.82% 14,000원을 보여줬고, 수급은 관망을 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관심이 많은 현재 3일째의 매도를 외국인이 멈추고 12,526주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오늘은 200원이 오른 1.38%, 전일보다 거래량이 더 줄어들었네요. 102,000주. 대단히 수급이 안정된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상승해 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오늘은 14,650원의 일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0원까지는 오지 않네요. 오늘의 최저점은 얼마냐면은 오늘의 최저는 14,350원까지 왔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터스 역시 29,000원이고요. 28,000원대라고 한다면 기존의 차트를 보아서는 바닥권 진입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노터스의 위치. 오늘 2.47%가 올랐고 29,000원, 3만원 아래 1,000원 남았네요. 103,130주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75만 주의 거래량이 되고 일단은 멈추어지는 하방 경직의 위치가 현재는 21,300원의 저점을 이틀째 잘 자리 잡고 있다. 현재 4일 정도까지 볼 수 있네요. 21,500원 정도 지속적으로 다음 주까지 봐서 이곳이 하방 경직이 되는지 넥스트 사이언스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세계 증시에서 아시아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권은 중국 쪽으로 해서 1%대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그제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상황.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은 어제도 오늘도 약보합을 형성을 했고 한국은 반등이 하는 모습, 고객의 타금이 짱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호주만 2.79%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약보합을 형성했고 덴마크가 3%대까지 간밤에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러시아는 전일에와 함께 2%대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약보합세, 그리고 여기에 보면 덴마크의 3%, 그리고 러시아 정도만 하고 1%대라든지 0. 몇 %대, 그리고 폴란드와 터키만 강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행보는 어떤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6,342억 원을 이렇게 내다 팔았죠. 삼성전자의 역할이 많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비메모리 2022년도에 역시나 비메모리 분야에서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진행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5G, 사물인터넷 등등 비메모리의 반도체는 무궁무진한 시스템 반도체의 활용은 극대화가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의 관건을 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외국인은 현재 많이 삼성전자를 이제 52%대에 진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그동안에 보통주로 말하면 5% 정도를 내다 팔았기 때문에 51.17%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가 미니멈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지수 조정이 나올 염려는 대단히 빈약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되레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소에서 3,751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73억 원의 순매수, 외국기관 투자가들을 839억 원에 대한 매도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해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식이 그렇게 과거처럼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사들이질 않았고, 그래서 끝없이 몇 개월째 지속적으로 내다 팔 수는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증시는 글로벌 증시하고 물론 동조화가 되겠지만은 조금 다른 좀 강세 현상으로 2022년도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그렇고 이제 분봉의 모습을 HTS를 하지 않겠네요. HLB 분봉을 통해서 시장의 주체자들의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곳을 이렇게를 보게 되면, 오늘 흐름만 7일자의 수급을 보게 되면 34,000원 정도는 34,500원 정도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35,000원 정도에서 수급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35,000원 이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든 장기든 매수할 상황이 글로벌에서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말이에요. 충분히 이제 리픽싱, 최저 리픽싱도 35,800원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35,000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단기 장기 매수에도 괜찮지 않나. 물론 한 몇 개월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되겠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 오늘 3.89%로 HLB 그룹주에서는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13,000원 이상에서는 견고한 13,000원의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돌파하기 어려웠었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하루 만에 이곳을 상회하는 그러한 모습. 저항선이 지금 13,500원대네요. 다음 주에는 이 13,500원이 돌파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터스의 문제는 충분히 28,000원대라고 한다면 28,500원 정도 이하라고 한다면 괜찮은 자리지 않느냐. 그리고 HLB 제약은 현재 14,000원인데 그 이하. 어제도 그렇지만은 13,500원 정도에서 잘 지지를 받았고요. 어쨌든 HLB 제약을 좀 더 크게 바라보게 되면요. 14,000원이 바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의 가격은 몇 번 되지 않았었지요. 따라서 14,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이지만 가급적 낮게 사실 수 있으면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HLB 테라퓨틱스. 요것도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지하는 선이 14,000원이죠.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키워보게 되면요. 오늘까지는 14,500원 위에서 14,600원에서 이렇게 요 녹색 선이네요. 여기 청색 선, 요 선.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었다. 어제가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14,000 이하라면 감사함의 자리고 잘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봐서도 그렇고요.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한번 테라퓨틱스를 한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일봉에서는 이와 같이 견고한 흐름이 14,000 초반입니다. 이곳에서 빌리게 되면 거래량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이하를 하게 되면은 좋은 자리 아니라면 쉽지 않으면 14,000원에서 14,500원 요 밴드 내에서라면 조금씩 담아가도 더 좋지 않나. 언제까지? 대략 현재 3개월 정도가 박스권에서 13,000원에서 현재 17,000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쁘지가 않아요. 응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낮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 이제 일봉에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왔는데요. 과연 이것이 저점들이 높아져 가는 흐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트 사이언스는 좀 더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나의 이제 V자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베트남의 호소식이죠. 그것이 어떤 영향으로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V자 반등으로 25,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거쳐갈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넥스트 사이언스는 키 보유자 영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들 사셨을겠네요. 충분하게. 이제 한 주가 새해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도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될지 글로벌 시장의 금리라든지 어떤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들, 경제 상황들, 각국의 대통령들의 신년 인사들을 잘 꼼꼼히 체크할 하면서 투자를 임하셨으면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